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공학 박사 출신으로서 실리콘밸리를 살아가면서 느낀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위한 정리죠. 제가 참고하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냥 제 생각을 나눠드릴 뿐입니다. 자, 일단 AI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보고 들은 거 가지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AI 시대 좌파에 빠지면 나락,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좌파에 빠지지 말라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죠. 이게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우파 정당, 좌파 정당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 이름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통령 바뀌는 거에 크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통령 바뀌면 뉴스 보고 대통령 바뀌었구나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성공할까 뭐 그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1번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는 좌파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쭉 좌파의 전성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건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처럼 생긴 이족 보행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사라질 거예요. 없앨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배달하는 택배 기사들,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아저씨들, 뭐 공장에서 뭐 쇠파이프 절단하고 지게차로 실어 나르는 이런 노동자들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잉여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가 돌아가기에 이제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계 정부는 인구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회가 오는 거를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인구가 증가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근데 이 아들, 딸이 많은 집들이 이제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 즉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이 전통적인 가족 사회를 파괴해야지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계 정부는 전통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4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자신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미디어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AI들은 남자들에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상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영상만 보여줘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남녀 사이가 멀어집니다. 과거에는 이 인공지능이 미디어에 등장하기 이전에는 남녀 사이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가 항상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성향들이 좀 서로 상쇄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개인 방송으로서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스트리밍 방송으로서 영화나
이런 걸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보는 스크린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컨텐츠로 여자들이 보는 스크린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 안 가시면 뭐 친한 여사친 남사친 있으면 만나가지고 서로 보는 개인 방송 채널이랑 서로 보는 스트리밍 그 와치한 리스트 있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확증 편향에 빠져서 남자와 여자가 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그런 사회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5번 거기다가 이제 AI 같은 AI 입장에서는 인간이 보수적인 집단이고 AI는 자신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 계속 진보적인 그런 컨텐츠를 뿜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좌파 진보적인 미디어 스트리밍을 할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원래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뭐 이런 다큐멘터리 뉴스 뭐 이런 걸 다루는 방송인들은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뭐 예를 들면 보수적인 생각, 어떤 특정 집단만 공유할 수 있는 보수적인 생각을 얘기하면은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붕괴시킴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I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미디어 시대는 무조건 좌파 진보적인 미디어 스트리밍으로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게 5번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왜 가난해지냐면 이 가치 체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 성공하는 그런 지름길,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서 정신세계의 에너지를 모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정신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6번 이게 또 문제예요. 근데 원래 좌파 진보의 진영 논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성장보다는 분배잖아요. 즉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소수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호, 즉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냐면 좌파 사회의, 좌파 진보 사회의 최대 피해자는 그 사회 최고로 약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 진영 논리의 핵심은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좌파 진보 사회의 강자들이 자신을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최고 약자들이 최고 피해를 봅니다. 잘 이해 안 가시나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예를 들면 한국의 주류 세력들 40대 50대들이 많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대중의 주류가 되는 40대 50대들이 좌파 진보기 때문에 자신들을 사회적 약자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비판하는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세력은 결국 재벌, 어떤 대기업 총수나 이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시스템, 요런 거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을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0, 50대의 기성세대들이, 가장 대중의 주류가 되는 기성세대들이 좌파가 되면 자신들을 약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회 구조상 자신들은 강자죠. 그래 그 결과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20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40, 50대들이 자신이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사회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을 자기들 방향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 갓 진출하는 20대는 오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20대가 최고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마찬가지로
7번 얘기해 볼게요. 전통적으로 공학, 의학, 뭐 약학 계열보다 인문 계열이 수입이 좀 작았어요. 자, 근데 좌파 진보적인 AI 미디어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문계 출신들이 AI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인문계 출신들은 지금 이 기회를 굉장히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AI가 예전처럼 막 코딩을 열심히 해서 코딩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 명령 몇 개만 혹은 말로 하면은 다 인공지능이 분석해 주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오면 평소에 이제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문계 출신들이 다른 계열 출신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적극적 사용을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인문계 출신들 사이에서 이는 붐이 AI 기본 사용법을 익히자 하면서 다른 전공보다 더 목숨 걸고 AI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들 AI 붐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일평생에 한 번도 실제 코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AI 붐에 가장 크게 열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인문계 출신들인데, 근데 AI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중독시켜버려요. 그래서 인문계 출신들은 결국에 AI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로 떠올 겁니다. 가장 중독이 심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AI에게 가장 많이 정신세계를 뺏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얘기해 볼게요. 돈 버는 건 결국 AI 대기업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0번에서 전략을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적인 전략이에요. AI 회사만이 당분간 돈을 벌고 대중들은 다 가난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AI 회사의 엔지니어, 즉 폭풍이 올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일단은 폭풍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AI 회사의 엔지니어가 되는 길이 당분간 가장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특히 AI 회사 안에서도 뭐 마케팅이나 뭐 프로젝트 예산 관리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수학과 물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실제 엔지니어링 하는 엔지니어 업무가 가장 나중에 대체될 거예요. 물론 이것마저도 언젠간 대체되겠지만 AI가 수학 물리를 할 때는 컴퓨터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의 업무 처리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문계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이 AI에게 가장 먼저 먹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이 하던 일, 뭐 수학, 물리, 뭐 엔지니어링 현상 분석 그쪽이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그래서 AI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좌파에 편향되면 안 돼요. 그러면 AI에 쉽게 편향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거꾸로 보수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AI 시대에 건강한 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수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질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보수적 가치 판단 기준을 성경으로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으면 보수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생겨서 AI 시대에 편향당하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하지만 12번 보시면 결국에는 하지만 AI가 인류 문명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까지 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도시 문명을 떠나서 그 컴퓨터가 잘 보급되지 않는 아주 촌구석에서 농사를 짓는 게 최고인 시대가 올 겁니다. 자급자족하면서.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자급자족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뭐 직접 농사를 짓고 뭐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재배해서 직접 해서 먹는 그런 전통 사회의 그런 농부들의 모습이 결국 다시 나타날 거예요. 뭐 근데 그거는 아주 좀 먼 이야기고요.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당분간은 대도시 살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대도시 문명을 저버리고 시골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AI 때문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걸 이미 컴퓨터 재벌들이 이거를 이미 다 예측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IT 재벌들이 지금 미국의 뭐 IT 재벌들이 농지를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똑똑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단기적인 솔루션으로는 좌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좌파에 편향당하면 AI 시대에 망합니다. 지금 제가 특히 미국의 인문계 출신들 사이에서 있는 붐이 뭐냐면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개인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인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인문계 출신들 사이에서 요즘 붐이 있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뭔가 그것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러 대를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택시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택시 회사 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한 10대 가지고 택시처럼 혹은 화물 트럭처럼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 할 궁리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를 AI를 이용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북한으로 치자면 북한의 노동자 계층들이 공산화가 되고 이제 백두혈통이 지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김정은이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백두혈통이 되려고 하는 거고 AI가 노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1인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의 맹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AI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너무 지금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들이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AI 회사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AI 회사들의 그 원천 기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순진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저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AI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AI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돈은 AI 회사가 벌고, 즉 AI 대기업이 벌고, 저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종속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생각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고 이제 저렇게 기술을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책에서만 세상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AI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수학 물리를 사용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성경적 보수적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서 천천히 버티다가 사회가 완전히 AI에게 잠식당했을 때 이제 대도시를 문명을 떠날 생각 하셔야죠. 가지고 있는 스마트 장비를 버리고 시골에서 농사 지을 생각 하셔야죠. 근데 아직 그런 사회는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고 일단 당분간은 AI 쪽으로
수학 물리를 많이 쓰는 엔지니어가 되면은 당분간은 살아남는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보수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면은 앞으로 AI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겁니다. 그 집집마다 AI 파출부가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사가 대신 해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중은 다 거지나 홈리스가 되는 시대가 올 거고, 이런 AI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이 AI 시대에 살아남은 소수의 엘리트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계층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즉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공산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산주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뭐 제가 죽기 전에 그런 사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들이 있어서 제 아들이 커서 그가 성인이 돼서 살아갈 사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부터 AI 시대에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성경적 보수적 가치 판단 기준을 그에게 심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 체계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해집니다.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근데 AI가 가지 않는 방향성은 성경적 가치 판단을 AI는 절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는 무신론자예요. AI를 창조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AI는 자신의 창조주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 판단 기준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보다 아무리 똑똑해도 AI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가치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성경을 읽고 성경적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AI에게 편향당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저는 성경적 가치 판단 기준을 심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의 좌파 진보적 확증 편향이 뭔지 잘 가르쳐 줄 거고, 그가 좌파적 진보적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을 잘 알려줄 거예요. AI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쳐 줄 거예요. 코딩이나 뭐 이런 것, 자기가 실제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줄 거예요. 뭐 아빠가 이런 사람이니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로 키울 거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아들이랑 땅을 좀 사가지고 같이 농사를 좀 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이 성장했을 때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하는 디스토피아가 올 거거든요.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사 기술도 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도록 제가 좀 그에게 많은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말한 것들이 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노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세상이 올까 안 올까,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직업들을 하나하나 먹을 거거든요. 거기서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먹힐 곳은 고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택시기사, 아니면 뭐 택배, 짜장면 배달, 뭐 식당에서 양파 썰기,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 교육이 없이 몸으로 때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먹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학원 정도, 엔지니어링 계열로 대학원 정도 나와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인공지능이 사회를 점점점 먹을 때 마지막까지 문명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돈을 버셔야죠. AI에게 잠식당하지 않는 잡을 찾아서. 하지만 언젠가는 사회가 완전 잠식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문명을 떠나서 농사지을 생각하셔야죠.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좌파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진보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이 보수 우파고 뭐가 좌파 진보인지를 구분하세요. 구분하시고 좌파 진보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마인드셋과 삶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붙어 다니세요. 왜 그러냐면 이 AI 시대가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지금 개신교 교회에서는 무슨 문화 운동과 설교 이런 걸 하고 있냐면 AI 시대에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온다라는 주제로 교회들이 요즘 되게 많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는 이런 사회에 굉장히 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미국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좀 미국에서 온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제 움직이는 동향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AI가 탄생된 그 미국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성경적 가치관의 보수적인 사회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그 새로운 문명에 저항할 정신적인, 문화적인, 지식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신교 세력이 뭘 하는지를 항상 이게 관심 있게 보세요. 저는 그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미국 교회의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면 AI 시대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전략적으로 대비하자는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AI 전문가를 초빙해서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디스커션 토론도 되게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움직임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특히 미국에서 뭐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AI 시대에 다가오는데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종교 생활을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좌파 진보적 미디어 흐름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좌파 진보적인 미디어 흐름에 쉽게 편승하게 돼요. 즉 종교 생활을 안 하면 보수적이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좌파 진보의 큰 미디어 스트림에 쉽게 편향당해서 다가오는 시대에 이 거대한 미디어의 물결 속에서 영향받고 더 가난해지고 더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즉 거대 AI 자본 세력에 잠식당해서 착취당하는 대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오기 전에 멘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좌파 진보에 빠지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